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허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허블 법칙과 우주론 무엇을 알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외부 은하의 형태만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이 외부 은하들, 저기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의 운동에 대한 규칙성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 은하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어떻게 알아냈냐면 당연히 관측을 했겠죠. 자, 그래서 1번 외부 은하의 관측. 자, 그러면 외부 은하의 어떤 것을 관측을 했을 때 이 외부 은하의 운동을 알 수 있냐? 자, 바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스펙트럼이 뭐예요? 분광 관측했을 때 쫙 빨주 노초 파남보 파장별로 나타나는 거죠. 자, 스펙트럼 관측. 자,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구에서 외부에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런 연속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들이 원래 파장의 위치, 그러니까 이 연속 스펙트럼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0, 1, 2, 3, 4, 예를 들어서 5, 6, 7, 8, 9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흡수선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 흡수선들의 위치가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우쳐지는 거,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을 뭐라고 했지? 그죠? 적색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저기 외부에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그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대부분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자, 우리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후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통해서 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단순히 후퇴한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알고 있는 은하들이 있어. 자, 근데 거리에 따라서 이 적색 편의량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량이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적색 편의량이 커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야?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량이 커졌다는 것은 바로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지. 자, 요게 뜻하는 바가 뭘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허블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어. 해봤더니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할 흡수선들이 적색 편의가 되어서 나타나고 이 적색 편의되는 양은 은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은하. 자, 요거랑 요거 중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고 그만큼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즉 스펙트럼 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슬쩍 보이는 이 까만색 줄 있죠? 자, 여기가 흡수선인데 첫 번째 가 1000여짜리 은하단에서 거리가 19메가파섹인 은하단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흡수선이 여기까지 적색 편이가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면 큰 곰짜리 은하단이고 거리가 300이래.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멀리 흡수선이 많은 적색 편이량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 더 멀리 있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보니 거리가 430메가파섹이야.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좀 더 많이 빨간색 쪽,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770메가파섹인데 얘는 더 많이 이렇게 적색 편이가 됐죠. 즉, 허블의 관측 결과를 통해서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별은 흡수선이 여기 있고 먼 은하는 좀 더 치우쳐져서 여기, 매우 먼 은하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더 약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여기 어떤 은하를 봤더니 얘는 원래 파장값이야. 자, 여기에 400, 500, 600에서 각각의 흡수선이 원래는 나타나야 해. 그런데 조금 멀리 있는 은하를 봤더니 자, 후퇴를 하니까 이렇게 적색 편이가 되어서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우 먼 은하를 봤더니 먼 은하보다 더 많이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파장값이랑 그다음에 나중에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적색 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흡수선의 파장 위치, 자, 요 사이의 차이를 파장의 차이, 즉 이렇게 삼각형하고 람다로 표시를 하고, 자, 요거는 관측했을 때의 파장,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그러니까 원래 파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관측한 거에서 원래 파장을 뺀 요 차이, 자, 요거는 뭐냐? 바로 적색 편이량이 되죠. 즉,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자,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리 한번 봤었죠. V는 후퇴 속도 V는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즉 적색 편이량 곱하기 빛의 속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다. 즉,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니까 후퇴 속도가 빠르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측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자,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단순히 은하 각각, 은하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동을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은하가 속해 있는 공간이 커지면서 멀어진다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됐어요. 자, 즉,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서울, 대전, 부산, 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데 1번, 2번, 3번으로 표시를 해볼게. 자,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고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를 2라고 할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이 팽창했어. 공간이 늘어났어요. 자, 얼마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냐면 1년 동안에 2배가 팽창을 했다라고 칠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크기는 커지고 당연히 1번과 2번, 3번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겠죠. 그러면 1번의 위치에서 2번을 봤을 때 1번의 위치에서 3번을 봤을 때 다 각각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2번의 위치에서도 1번과 3번을 봤을 때 서로 다 후퇴를 하고 3번의 위치에서도 1번과 2번이 후퇴를 하게끔 나타나겠지. 자, 근데 허블이 관측을 했을 때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후퇴를 했잖아. 요것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자, 2배가 커졌어.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는 원래 1이었다가 2배 커졌으니까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는 원래 2였잖아. 2였는데 2배가 됐으니까 4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번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자, 1번에서 2번까지의 거리는 몇이 늘어났냐면 봐봐, 1에서 2가 됐어. 그러면 2에서 1 빼면 1만큼이 커진 거고 자, 또 좀 더 멀리 있는 3번 1에서 멀리 있는 3번 자, 1번과 3번의 거리의 변화를 보면은 자, 여기는 처음에 2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다가 여기에서는 4만큼의 거리 차이가 생겼지. 그러면 이 전과 후의 거리 차이는 바로 2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있을수록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멀어졌으니까 더 빨리 멀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은하들이 점점점 멀리 있을수록 후퇴가 빠르다라는 것을 공간이 팽창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관측 결과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싸움이 뭐가 있었냐면 아인슈타인이랑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운 거야. 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주는 굉장히 정교하게 신이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는 정적이고 완벽해서 변하지 않는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허블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서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의 관측으로 뒷받침을 해준 거지. 즉, 관측 결과를 통해서 이론을 입증해 준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주가 팽창할 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가 중심일까? 그 어디도 중심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모든 부분이 다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이거는 주의해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는지 자, 요거 사진 한번 볼게요. 지우고 요거죠. 자, 요거 그림을 더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옛날의 우주는 작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팽창해서 커진다 라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느냐 요거지. 자, 요것도 허블이 알아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알아냈는지 볼게요. 자, 허블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 은하들한테 나타나는 후퇴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후퇴 속도가 작고 점점점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관측 결과를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봤어. 그랬더니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직선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1차 함수 그래프를 진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자, 바로 우리 옛날에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1차 함수는 쫙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요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기울기, 얘가 가지는 기울기 a하고 절편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y는 ax.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이 각각에 대입하면 돼요. 후퇴 속도를 y에 넣고 거리를 x에 넣고 여기에서 구한 기울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끝이야.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래프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후퇴 속도 v는 자, 어떤 기울기 곱하기 x값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거리.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바로 거리를 측정하고 후퇴 속도를 알면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한 기울기, 그 상수를 h라고 쓰고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자, 허블 상수는 현재 구해진 바로는 68이에요. 68. 자, 그러면 68, 요 단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단위를 구하려면 h, 요거를 좀 변형해서 h는 r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r의 단위는 메가파섹입니다. 메가파섹. 그 다음에 v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에 붙이는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입니다. 자, 요 뜻은 뭐냐? 바로 1메가파섹당 멀어지는 팽창하는 속도는 바로 68km per sec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우주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팽창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주의 나이, 그 다음에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허블의 법칙을 가지고. 그러면 볼게요. 자, 좀 전에 그래프를 통해서 도출해낸 수식 다시 쓰면은 V는 HR 이렇게 쓸 수 있죠. V는 뭐야? 후퇴 속도. H는 허블 상수. R은 자, R이에요. R. 거리입니다. 은하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V는 HR로 표현하는 이러한 수식을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허블 법칙. 자, 이렇게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팽창에서 어떤 은하 A와 은하 B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기 전이니까 한 점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겠죠. 자, 요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나이. 자, 두 번째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내냐? 자, 나이라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자, 원래 제일 처음에 은하 A랑 B가 한 점에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해서 점점점 멀어진 거죠. 이렇게 서로 후퇴하면서 서로 후퇴하면서 멀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현재의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게 곧 나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시간은 뭘로 나타낼 수 있냐? 속력분의 거리, 시속거. 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시간 나이. 자, 이렇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거리는 여기에 r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서로 후퇴하는 속도를 대입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요 V를 써주면 되는데 V 가지고는 뭘 구할 수가 없으니까 V 대신에 HR 이렇게 대신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R 지워지고 다시 쓰면은 H분의 1, 즉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는 약 몇 살일까? 138억 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점점점 멀어져서 굉장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는 어땠지? 빨라졌죠. 자, 그러면 우주의 끝까지 갔을 때 후퇴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야. 우주에서 제일 빠를 거야. 자, 그러면 우주에서 제일 빠른 어떤 것의 속력은 뭘까? 바로 빛의 속도죠. 자, 우리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후퇴 속도 대신에 빛의 속도를 넣어주면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V는 HR, 허블 법칙을 통해서 자,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거리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의해 봅니다. R은 H분의 V죠. 자,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지 후퇴 속도가 C냐? 즉, 얘가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죠. 즉, H분의 후퇴 속도가 C가 되는 이 거리가 바로 우주의 크기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지. 정리하면 다시 H분의 C. 이렇게 해서 각 상수를 대입하면 우주의 크기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허블 법칙을 통해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허블 상수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봐봐. 얘랑 얘를 관측을 하면서 각각 수를 대입해주면 허블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68이야, 현재. 근데 처음에 지금처럼 관측 장비가 막 정밀하지 않았을 때는 68이 아니라 뭐 80 몇,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70 몇, 이렇게 하다가 현재 관측 장비가 좀 더 정밀해지면서 R과 V 값이 변하고 변동이 생겼겠죠. 변하고 H 값이 정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H 허블 상수가 꼭 항상 언제나 6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